예, 개인의 운명이 자신이 지은 만큼 받는 것이라고 하면 나라의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은 태어날 때 사주팔자로 운명을 가름하는데요. 구구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현 정권, 현 시대 지금 문제점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사실은 그 내용들이 약간은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언급이 됐지만, 또 다시 질문을 하시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든지 이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 과보대로 복도 받고 과보대로 자기가 어려움도 겪고 자기가 한 만큼 이렇게 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도 하고 적선도 하고 덕행을 행하면 그 한 만큼 과보로서 좋은 결과가 오고, 또 내가 행함이 부족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또 악업을 짓게 되면 그 과보로 또 부메랑이 되어서 아픔이 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그 과보 윤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과보 윤회가 정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늘 생활하면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우리가 좋은 일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선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기 우리 법회 회원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순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합니다. 근데 그 잘못을 하는데 그걸 깨우치고 우리가 반성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잘못에 비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은 요만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은 요만큼 하고 나쁜 일을 이만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작은 잘못이 있었을 때는 그 좋은 공덕에 의해서 단점을 덮어나갈 힘이 생깁니다. 어차피 사람은요 살면서 알게도 업을 짓기도 하고 모르게도 업을 짓기도 해요. 그리고 알면서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편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불쑥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아내한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불쑥 한마디 던진 게 큰 충격을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친구한테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했는데 듣는 친구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실수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은 그 자극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말한 사람 책임도 있고 받은 사람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책임이 있는 것만큼 내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 잘못 들었다, 잘못 받아들였다, 상처로 받아들였다. 이건 받는 사람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한 사람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과보를 내가 받는다.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손님들한테 단점이나 나쁜 이야기나 조심할 이야기를 해줄 때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 해줄 때는 기분 좋아서 막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가 좋다든가 아니면 운세가 좋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 뭐 인품이 좋다든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는 3초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얘기죠. 근데 나쁜 이야기, 조심할 이야기, 정말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 염려가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10번씩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10분 내지 30분까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두려워서. 왜? 저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그 과보도 나한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 과보도 나한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주는 업이 있다면 그 과보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업을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이야기 할 때는 제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라 충고를 해주거나 정말 팔자의 나쁜 이야기를 해줄 때 또 단점을 말해줄 때 굉장히 조심하고 10번, 20번씩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말이 저분한테는 굉장히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어서 혹시라도 업이 될까 봐. 그리고 내 말이 저분한테 큰 용기와 희망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차츰 말을 한번 하면 잘못하면 기운을 꺾는 작용을 할까 봐.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운세를 득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은 말 해준다고 득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무조건 좋다 해가지고 저분을 함정에 폭 빠뜨리면 더 나쁜 겁니다. 냉철하게 단점을 꾸짖어주고 단점을 말해주고 고쳐야 될 걸 바르게 말해주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잘 살게 도와주는 게 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말도 하고 때로는 단점도 말해주고 상처가 될지라도 각오하고 말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100% 손님을 위하는 차원으로서 말해준 거기 때문에 하늘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분별력 없이 함부로 말을 했을 때는 그게 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저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서 말을 했을 때는 약간의 상처가 되더라도 그게 나중에 약이 되기 때문에 구업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을 내 잣대로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가 되고 저 사람이 씻지 못할 그 아픔을 겪게 됐다. 깨우침도 없고 도움되는 게 전혀 없다. 그럼 그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점을 말할 때나 조심할 걸 말해줄 때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자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참에 무속인이든 역학인이든 이렇게 참 어떤 도인도사가 됐든 스님이 됐든 이 상담자에게 그 내담자에게 상담을 할 때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는 그 과보를 내가 받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말을 해야만이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함부로 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참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속인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아주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요. 그분 딴에는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잣대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라든가 극단적인 그 상처를 주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분들은 그대로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가만히 살펴보면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충분한 근거를 설명해 주었거나 충분한 그 원리를 풀어주고 강의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잣대로 함부로 그냥 막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은행나무가 있으면 나쁘다, 망한다. 그 원리도 풀어주지 않고
이런 경우에 이렇고 이런 경우에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왜 그런 작용하는지 원리도 풀어줘야 되는데 원리는 풀어주지 않고 은행나무가 집에 있으면 망한다. 집 앞에 있으면 가게가 망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상처가 되게끔 내가 강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100% 맞는 줄 알고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하는 게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너무 단편적인 부분을 마치 전부인 양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탁한 에너지는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할 때도 진심으로 사람을 위하는 강의를 해야 되고 설령 냉철한 말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깨우치는데 진심으로 목적을 둬야 된다. 자기 감정대로 화풀이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무속인이든 철학인이든 이런 상담하는 분들은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한마디가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칼날이 될 수도 있다. 자기 잣대로 함부로 이렇게 독설을 퍼붓게 되면 그 듣는 사람들은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하지만 훗날의 그 과보를 자기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상담해주고 나서 있죠. 한참씩 고민할 때도 있고 손님 간 다음에 기도할 때도 많아요. 이분이 바르게 깨우쳐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진심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람이 바르게 내 말을 받아들여서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께 고하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은 정말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제가 말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바르게 잘 대하면 그 공답이 반드시 나한테 오는 것이고 잘못 대하면 그 부메랑이 되어서 그 과보가 나한테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람을 잘 대하는 습을 키워나가야 된다. 상대를 득되게 하는 건 나를 득되게 하는 것이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며 상대한테 내가 이렇게 복을 짓는 것은 그 복은 나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그 기운은 나를 좋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아내한테 잘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남편한테 잘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무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보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그래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달달달 남편을 볶아요.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뒷발질하고 그렇게 정말 남편이 기가 죽어서 나중에는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됐더니 뭐라고 하냐면 남편한테 바보 등신 같다고 말을 해요. 근데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답답함이 밀려오겠죠. 왜? 바보 등신 같은 남편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나한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늘 상대를 득되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위해서 잘해야 되고 대인관계를 할 때도 친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잘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답변 중에서 나라는 구구는
어떻게 작용하냐고 물었죠. 국군은 우리 국민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국민이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살면 국가는 좋아지고 국군은 좋아지는 거고, 우리 국민이 바르게 못 살고 정말 어리석게 살면 국군은 나빠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적이고 현명하고 바르고 정말 질량 있게 좋은 모습으로 살면 이 국가는 바르게 쓰게 되며 이 국군은 좋아지게 되며 국가는 융성해지게 된다. 우리 국민한테 국군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대통령 강의했는데 보십시오. 대통령이 부족하고 정치인들이 부족하고 장관들이 부족하고 이 여야 정치인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이며 나라가 이렇게 질서도 없고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국민 질량이 높아져서 이 정도로 잘 버텨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 질량마저 바닥이라면, 좀 다른 나라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태국 수준 정도, 필리핀 수준 정도 우리 국민이 만약에 그 필리핀 수준 정도로 국민 수준이 낮다면은 이 정도 일이 벌어졌을 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국민 정서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질량이 높아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무질서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바른 정치를 못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군은 국민의 힘으로 좌우된다. 나아가서 정치인의 힘에 의해서 또 달라진다. 정치가 바르게 쓰게 되고 국정을 바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 국민도 한결 질량이 더 높아지게 되며 국가도 더 반석에 올라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은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정치 수준은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정치 수준을 올려놔야 됩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한 번 더 정치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은 작은 힘이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모이면 무리가 되고 이 무리가 모이면은 어때요? 큰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큰 단체가 되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또 나라를 위해 정말 바른 지식을 갖추고 또 나라를 위해 내 자신을 잘 가꾸어 가면 이게 바로 나라를 위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즉,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하면 이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며 바로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 국민성이 국군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